그래서 실제로 밑에 있는 지방이 많이 비면 위에 있는 지방이 밑으로 이동을 하면서 위에가 좀 비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게 수술을 통해서 밑에 있는 지방을 내리다 보면 밑에가 갑자기 볼륨이 부족해지면서 위쪽에 있는 지방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눈밑지방 재배치 하려다가 눈 위 꺼지는 게 생기는 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요. 과정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지방 재배치 이후 눈두덩이 꺼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받고 나서 눈두덩이가 꺼졌다, 아이홀이 생겼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나는 눈밑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눈 위가 더 꺼져 보인다. 근데 그게 뭐 그냥 보이는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고 실제로 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죠. 수술하고 꺼졌는데 이제 수술 받은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눈밑을 했는데 왜 꺼지냐고 뭐 이런 얘기도 들으시니까 답답하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꺼질 수가 있습니다. 왜 꺼지는지, 그러면 어떻게 꺼질 수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눈밑지방이 많이 불룩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눈물 고랑이 꺼지고 그래서 쑥 들어가 보이죠. 그러는 경우에 이 위에 있는 불룩한 지방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꺼진 부분을 메꿔주는 수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지방을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게 돼요. 이때 그 눈밑지방이라는 거는 안화지방이라고 해요. 안화 뼈 안에 있는 지방. 근데 이 안화지방이라는 거는 안화 뼈 안에 안구가 들어있잖아요. 안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움직이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뼈 안에서 안구가 잘 움직이려면 안구를 조정해주는 근육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육 겉으로 이렇게 지방이 감싸고 있어요. 뼈 안에서 안구가 움직이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뭔가 완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뼈 안에 안구가 들어있는 곳에 전체적으로 다 이런 완충제처럼 해서 그 안화 지방이 감싸고 있어요. 실제 앞에서 봤을 때는 뭐 눈 위가 조금 불룩하게 보인다든지 아래쪽에 살짝 불룩하게 이런 식으로 안구가 이렇게 공 모양이니까 가운데는 이렇게 눈동자가 있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조금 보이지만 실제로 안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 모양으로 있는 거에 위쪽과 아래쪽에 그 안과 지방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겉으로는 피부에 감싸져 있으니까 그냥 눈이 불룩해 보인다든지 눈밑이 불룩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눈 밑에 있는 이 안화 지방이에요. 눈밑 지방이. 그러면 이게 불룩했던 거를 밑으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면 이 밑에 있는 그 안화 지방의 부위가 볼륨이 감소한 거죠. 그러면 안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볼륨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볼륨이 죽은 거에 따라서 이 안화 지방은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감싸고 있는 지방이.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고 이게 감소했으니까 그 감소한 만큼 약간 안구 자체도 살짝 내려갈 수도 있겠죠. 정말 푹 들어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겠지만 아주 조금씩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밑에가 빈 만큼 위에 게 내려오면서 위에가 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밑에 있는 지방이 많이 비면 위에 있는 지방이 밑으로 이동을 하면서 위에가 좀 비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이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젊었을 때 그냥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변화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뼈가 조금씩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밑에 공간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볼륨이 줄어드는 거랑 비슷한 효과죠. 공간이 넓어지면 결국 볼륨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에 있는 지방이 점점 내려오면서 위에가 비어요. 겉으로 볼 때 변화는 젊었을 때는 눈두덩이가 통통하고 괜찮다가 나이가 들면서 눈 위가 점점 꺼지는 변화를 겪게 돼요. 나이가 들면 보통 이게 위에가 꺼지고 밑에는 반대로 점점 나오고. 근데 이게 수술을 통해서 밑에 있는 지방을 내리다 보면 밑에가 갑자기 볼륨이 부족해지면서 위쪽에 있는 지방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눈밑지방 재배치 하려다가 눈 위 꺼지는 게 생기는 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요. 과정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볼륨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밀리면서 위에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이렇게 지방이 불룩했어요. 불룩했는데 여긴 지방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불룩한 이 지방을 감싸는 막이 있어요. 주머니같이. 그걸 경막이라 그러는데, 막이 그냥 있으면 이게 부족한 만큼 다시 이렇게 밀려 나오든지, 이게 부족한 만큼 위가 꺼질 수 있지만, 이거를 내린 다음에 이 느슨하게 이렇게 남아있던 막을 팽팽하게 당겨서 딱 붙여주면 부족한 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방이 좀 부족해도 밀려 나오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부분이 없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방을 내려놓고 그걸 둘러싸는 경막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경막 강화라는 수술을 같이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밀려 나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볼륨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막 강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때 경막을 강화하냐 안 하냐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밀려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경막 강화를 하면. 그러면 눈 위에가 꺼지고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죠. 물론 경막 강화를 안 한다 그래서 눈 위가 다 꺼지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경막 강화를 하지도 않았고, 이건 복잡한 수술이 되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럴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밑질 할 때 이거를 경막 강화하면 안 생기느냐? 물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눈밑 지방을 좀 많이 제거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재배치라는 수술은 여기 불룩한 걸로 밑으로 내려서 밑을 메꿔주면서 동시에 위쪽을 날씬하게 낮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밑으로 이거를 내리려면 아래쪽을 이렇게 박니라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인대에 눈물꼬랑 인대가 붙어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이렇게 붙어있어, 안윤근이. 그럼 이거를 띄어서 뼈에 붙은 곳부터 띄어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밑으로 확보를 하려면 많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점점 이렇게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 결막 절개를 여기를 통해서 수술을 할 때 이거 밑으로 점점 벌리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저 먼 곳까지 점점 벌리고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많은데 밑에가 많이 꺼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많이 조금 더 깊게 벌려서 이거를 많이 내려주면 되는데,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많이 못 벌릴 수가 있죠. 그냥 기술적인 차이로, 모든 의사가 다 똑같이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 날씬해지는 효과가 적어지죠. 많이 못 내리니까. 그럴 때는 내린다고 내렸는데 아직도 불룩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요. 근데 제거를 했는데 경막 강화라든지 이런 거를 튼튼하게 안 해줬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밀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위에가 꺼질 수도 있고. 근데 이 제거를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거 위주로 많이 하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제거를 왜냐면 좀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른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사람이 너무 다양하게 너무 많으니까, 이 재배치를 아무래도 하기가 힘든 경우에 제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재배치 수술을 하기 힘든 분들이 제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경막 강화도 잘 안 하는 분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재배치를 잘 하는 분들은 경막 강화도 잘 하겠죠.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좀 적으면 재배치도 한다고는 하는데 조금밖에 못 트고, 그러면 이제 눈물 고랑인대가 다 풀리지도 않게 이런 상태로 되면서 그냥 이 지방을 좀 제거만 좀 해서 날씬하게 만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막 경막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눈밑지 이후에 뭐 이런 눈두덩이가 꺼졌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률은 제거를 많이 하면 더 많이 생기겠죠. 단순히 재배치만으로 이게 생기기는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 근데 흔하지 않아요. 이 눈밑이라는 게 뭐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막 강화를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밀려 나오는, 쉽게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막 강화를 안 해도 막 아무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유착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냥 막 들러붙으면서 그냥 경막 강화된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수술이라는 게 뭐 하나하나 다 나눠져 있고 이러지 않거든요. 실제로 정말 이렇게 다 붙어있는 구조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다 붙어있는 구조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안 해도 괜찮은데 뭐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100명 중에 99명 괜찮아도 한 명이 생길 수 있다면 그거를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하나하나 다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럼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한번 이게 만약에 제거가 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해결은 일단 꺼진 부분의 지방 이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사실은 먼저인 것 같아요. 뭐 아래쪽을 다시 열어서 아래쪽을 경막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는 것보다는 이게 밑으로 내려갔다고 해도 계속 이게 뭐 계속 밀려 나올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돼서 꺼졌으면 그 상태에서 멈춘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부족한 만큼 눈 위쪽에다가 지방 이식을 통해서 볼륨을 좀 늘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교정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가장 좀 비교적 좀 손쉬운 방법이죠. 눈밑을 다시 강화하고, 이게 강화한다고 해서 만약에 지방이 제거가 많이 되는 경우 같으면 이게 이렇게 눌려서 올라오는 정도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안검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어요. 하안검 할 때도 경막 강화 안 하면서 만약에 지방 많이 제거했다? 똑같이 생길 수 있죠. 오히려 거꾸로 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술을 했는데 눈두덩이 꺼짐이 좋아졌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눈두덩이가 좀 꺼지면서 눈밑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재배치를 좀 하면서 경막 강화를 해서 타이트하게 딱 만들어주니까 오히려 눈밑이 팽팽하게 이렇게 눈밑이 딱 밀려 나오는 게 딱 막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위쪽이 약간 채워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저도 이제 전후 사진을 이렇게 보면 하안검이 딱 잘 되면 눈 위가 오히려 살짝 메꿔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꺼지면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쌍꺼풀이 조금 커 보이거든요. 이게 쑥 들어가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눈두덩이가 탁 올라오면서 쌍꺼풀이 살짝 약간 작아지면서 눈 뜨는 게 좀 더 편해지는. 그래서 저 하안검을 했는데 눈이 좀 더 또렷해졌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안화 지방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이후에 눈두덩이 꺼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 선생의 오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